자, 그럼 여러분, 우리 추가로 내신 범위 중에서 만세전이랑 독서 한지문, 특히 분자의 상변화, 분자의 상변화랑 관련된 독서 지문까지만 보고 우리는 일요일 오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부교재 중에서 소설이 들어가는데 영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사실주의, 즉 1920년대 3.1운동 하기 직전에 어떤 조선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 그에 반해서 지식인들은 굉장히 현실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약간 무쓸모한,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설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래는 사실주의 소설인데 이 소설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여로형으로 풀어냈다. 여로형이 뭐냐면은 어떤 한 주인공이 여행을 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격은 당연히 사실적이면서 현실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전개될 때 나가 등장해요. 그지? 즉 1인칭 시점인데 그 나가 그 주변을 관찰하면서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그지? 그렇다면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는 당연히 당대 지식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지?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소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한다고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한다고요. 그 주인공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조선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조선 현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이 되게 핍박받고 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 첫 번째를 뭐로 할 수 있겠냐면은 여로형 소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인공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 담겨 있는 그 소설 지문에는 뭐 각성 과정까지는 안 나와요. 인식의 변화까지만 나온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인공이 지식인이라고요. 그지? 이 지식인이 현실 인식을 굉장히 못하고 정작 우리 민족이 핍박받고 있고 비극적 현실을 맞고 있지만 지식인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정치가 어떻고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의 굉장히 쓸모가 없는, 되게 관념적인 것만 다루는,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세전의 전체 줄거리를 쌤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은, 이 주인공인 지식인은 동경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려고 하지만 이 지식인은 굉장히 똑똑하게 그려져요. 되게 무기력하게 그려져요. 무기력하게 그려져가지고 술집 여급과 술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좀 비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술집을 전전하면서 이 선박에 오르게 되는데, 이 선박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선에 가가지고 한 두세 번 사람들한테 이 멀끔하게 양복 빼어 있고, 일본에 가면은 너 한 달, 1년 동안 일해서 거의 시래기 막 되게 조그만, 돈도 얼마 못 받고 조선에서 이런 그 농부일을 할 바에
일본에 가면은 내가 너 빚도 갚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꼬드겨가지고 일본에 사람들을 팔아 넘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주인공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우리나라 조선의 현실이 이렇게 좋지 않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에 가서 진짜 현실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는 이 헬조선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내가 죽으면서 홀로 동경으로 자기가 떠나버리는 그런 소설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 부분을 볼 거냐면은 이 발단 전개 위기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거예요. 부교재에 이 내용들이 실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전체 줄거리, 인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표독한 위인은 이 일본인 중에서 이 조선인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막 촌뜨기 선생, 시골자들 이렇게 인물들이 나온다, 그지? 이 인물들한테 충동질을 해요. 이 조선인들이 농부들을 꿰어가지고 팔면은 1원, 2원 이 일본 회사에서 돈을 주면은 한 번에 나는 2,000원도 벌어왔다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해요. 그럼 이 시골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다, 그지? 그럼 나는 이거를 목격하고 조선 현실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 우리 조선의 민족이 굉장히 비극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 속에서 뭐 하고 있지? 이 지식인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생각해 보는 다소 나는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소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곳이 똑 하나 있지요. 이때 돈 벌 곳은 뭐야? 조선인을 꿰어내는 그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죠?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자, 표독한 위인의 충동질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표독한 위인이 충동 있는 수작이다. 그런 머리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촌뜨기 선생, 즉 시골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왜요? 한번 해보시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면 무슨 의미냐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이 들치고 그 화자가 관찰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그대로 있는 듯한 동그라미하고 지기법이 나옵니다. 그지? 촌뜨기를 핀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미천에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 제 딸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 싶이 더구나 쌤이 밑줄을 읽었네요. 장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라고 하면서 이 시골자는 형님이 헌병대에 있어요. 그치? 사건 이해관계만 조금 판단하면 되겠죠. 제 딴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표독한 위인의 태도다. 그치? 어깨를 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되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 속으로 해하는 기색이다. 이때 아이가 아니라 어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작품 속에 내가 등장하죠. 그죠?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자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표독한 위인이 이 시골자에게 내가 굉장히 좋은 사업 수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시골자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위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라고 하면서 자기끼리 뭔가 주변에게 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밑줄 치고 어떤 의미예요? 조선에서 돈 벌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5만 원이라면서 자기의 경험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세 번째가 5만 원 밑줄 치고 자기의 경험에 빗댄. 자, 내지 동그라미, 내지는 어디야? 일본이 되겠죠. 그죠?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이 요들을 요보들이라고 해주세요. 이 요보는 조선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 이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는 하층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조선의 하층 노동자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야? 일본의 회사랑 연계해서 조선 노동자를 속여서 일본으로 빼내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라고 하면서 그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주인공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 자, 여기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부터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까지 괄호 열고 닫아보자.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제에게 착취당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제에게 착취당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 자, 그러면 중략을 기점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시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만에 밑을 치고 비인간성이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죠? 하여간 요번은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 데다가 삭전이 허라니까 양순막첨이지 라고 하면서 요보 조선 사람을 비하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야 처음 내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이른 들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아무런 놈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솜이 있겠소. 자,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지. 한 번부터 도관에 든 쥐. 괄호 열고 닫아봅시다. 이 전차가 뭐냐면은 빚을 의미해요. 빚.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을 껴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 고된 노역에서 탈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부터 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빚에 의해 고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자, 일이 고되거나 품이 혈하긴 고사하고 굶어대진다기로 하는 수 있나 밑줄 치자.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또는 그 일본인들의 빈간적 태도를 알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체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자, 다음 장 넘겨봅시다. 자,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여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에 욕객의 한때가 또 왁자하고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A에서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지식인의 무기력한 태도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회의감 또는 반성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 밑줄 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자조적 표현이라고 쓰자. 자조적 표현. 지식인 계층을 자기 자신을 책상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드러난 거죠. 그죠? 자,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괄호 열고 닫고 탁상 공론이라고 쓰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밑줄 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지라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제 인생, 실제 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밑줄 치고 반성이라고 씁시다.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밑줄 치고 회의감, 자괴감이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기억하세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1년 12달 괄호 열고 안 되겠으니까 점점점 괄호 닫고 조선농부의 궁핍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려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밑줄 치고 역시 자기 반성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큰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1년 한두 번씩은 촐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의 인식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했어요. 아, 현실이 이 지식인이 시니 소설이니 문학이니를 떠들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의 실제 생활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궁핍하구나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한 건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주적 표현, 반성,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세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점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죠? 이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나온다 했어 안 했어? 안 해요. 그죠? 이거를 풀어내요. 시점을 판단하는 기존 쌤이 두 가지 얘기해줬다. 그지? 첫 번째 뭐야? 내면 서술이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개인의 견해가 반영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지? 또는 1인칭은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하느냐? 혹은 주인공이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지? 요 1인칭 주인공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본인들의 대화에서 이 주인공인 지식인이 어떤 대화를 엿듣고 어떤 정서와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고 특히 이 만세전은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지라든지 쿨리라든지 요보라든지 전차와 같은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지? 내지는 뭐야? 일본을 의미하죠? 쿨리는 뭐예요? 하층 노동자를 의미하죠. 요보는 뭐예요? 조선 사람의 비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다. 그지? 전차는 뭐예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 했으면 두 번째로 세 번째 혹은 두 번째는 비극적 현실을 알 수 있는 걸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현실 인식한 지식인의 모습 그 속에서 후반부에 나오니까 그 속에서 뭘 나타내는 거? 반성, 자조적 태도, 회의감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현실 인식 변화까지.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분석해 놓고 암기할 거는 암기해 놓으면은 문제에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3번 제외하고 1번, 2번, 4번, 5번만 풀고 이제 일요일 날 풀어서 가져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5분만 쉬었다가 독서 한 지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